우선 진행하기에 앞서 방송 일정을 원래 저희가 주 2회 하기로 했는데 주 2회 거의 못했죠.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니까 이 방송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익숙해질 때까지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주 1회 월요일 날 방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주 1회 월요일 늦은 밤 10시에서 11시 정도에 시작할 거고요. 한 방송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그 정도 될 겁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내용이라든가 더 이렇게 같이 공유했으면 하는 내용 있으시면은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심성의껏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 오늘 3회 못다한 이야기는 그 협업 필터링과 알고리즘들이 하는 제 3회 방송에 대해서 좀 부족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충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방송 내용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음악을 지금까지 들었지만 한 번 더 들을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김광진의 편지에 대해서 한번 뭐 다들 아시는 사연일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3회 리뷰, 그리고 빅데이터 승리와 과학이라는 제가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그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렇게 뭐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할 이야기는 의 편지는 여기까지 쓰도록 하고요. 그럼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김광진의 편지, 이 노래를 검색하고 제가 한번 들었었는데요. 이런 것들 우선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이제 듣게 되는데요. 그러면 유튜브가 뭘 추천하고 어떻게 추천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유튜브에서 다음과 같이 김광진의 편지를 검색해 되면 다음과 같은 이런 이 김광진의 노래를 다 들었을 때 이것과 같이 들으면 좋을 것들이 다음과 같이 옆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즉 김광진의 노래를 들으면 아무래도 같이 듣는 게 뭐 김광석 노래라든가 아니면 실제 이렇게 편지, 요거 맞을지도 모를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아마 안 맞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아니면은 다른 버전 또는 뭐 이렇게 기억의 습작, 이런 유사한 것들을 이제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튜브는 어떻게 추천을 해 주느냐 라고 한번 좀 더 알아볼게요. 음, 네. 그러면 유튜브 추천은 기존에는 이제 그 시청 횟수를 기반으로 동영상을 추천했습니다. 그렇게 시청 횟수만으로 하다 보니까 우선은 뭐 그러니까 인기 동영상 그런 수준은 아니더라도 똑같이 시청 횟수가 많은 동영상들이 계속 많이 추천되고 많이 됐던 거죠. 즉 많이 시청할수록 올라가는 뭐 빈익빈 부익부, 즉 파레토의 법칙이 점점 맞아 좀 유사하게 반영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는 이런 것들을 좀 탈피하고 좀 더 만족도가 높은 것을 하기 위해서 현재는 시청 시간을 기반으로 많이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들이 만족도가 높을수록, 즉 아까 뭐 이제 김광진의 이제 편지 같은 음악을 끝까지 들었을 때랑 조금만 서두에 뭐 10초만 들었을 때랑 이런 시청 시간을 기반으로 조금 들은 것들은 만족도가 낮고 어떻게 보면 또 싫다라고, 이거는 내가 찾던 것이 아니다 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싫다 또는 시청 시간이 5분인 것 중에 4분 이상을 했다 그러면 뭐 만족도가 높다, 영화의 별점과 같이 만족도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요즘에는 그 시청 시간을 중심으로 이제 추천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제 단순히 이제 시청 시간만을 했던 것이 아니라 연속한 시청, 김광진의 노래를 편지를 듣고 뭐 전람회의 기억의 습작을 듣고 이렇게 연속적 아니면은 그 다음 것까지도 뭐 기억의 습작 다음에 다시 뭐 김동률의 출발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들었었다 하면은 그런 것들을 뭐 첫 번째, 두 번째뿐만 아니라 첫 번째, 세 번째까지 연관된 것들 그 만족도를 높여가면서 동영상이 유사하다 또는 추천할 만하다 라는 것을 계속 분석하게 된 거죠. 반대로 이것을 추천했는데 시청 시간이 되게 잘 봤다, 그런 것들은 거꾸로
시청 시간이 그러니까 추천해주지 말아야 되는 그런 네거티브 데이터로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추천 방식은 당연히 이제 트렌드가 계속 변하고 시대 흐름 할수록 계속 변화를 해야 됩니다. 단순히 이제 뭐 아까 뭐 시청 시간 기준, 횟수 기준으로 이제 만들어 놨다고 끝이 아니라 트렌드가 변할수록 뭐 가중치라든가 어떠한 정보로 추천할 것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튜닝해 가고 같이 변화해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정말 성능이 좋게 그런 추천 방식을 만들었다 그러더라도 사용자의 요구사항은 계속적으로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금 이제 요즘 추천 시스템이 계속 좋아져가지고 뭐 김광석 하면은 뭐 김동률 아니면은 김광석, 김광진, 김광석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너무 많이 추천한다 보면 이렇게 식상해 줄 수도 있으니까 이후에는 뭐 거꾸로 김광석, 김광진 노래를 듣고 그 다음에는 좀 이렇게 댄스곡을 본다든가 그게 더 좋은 신선한 효과를 이룰 수도 있겠죠. 나중에 한다면은 그런 것처럼 이제 트렌드라든가 고객의 요구를 계속 반영할 수 있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서 가장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추천 방식을 변경하고 수정하고 그랬을 때 그렇게 변경한 알고리즘이라든가 가중치의 그 성과를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즉, 고객의 그 데이터 기반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꼭 선행되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트렌드에 반영되어 가지고 이렇게도 튜닝하고 저렇게도 튜닝했는데 그것을 단순한 감이나든가 이런 것들이 아닌 실제 고객이 무엇을 선택했는지 얼마나 많이 선택했는지를 그 숫자로 측정하고 계속적으로 결과를 이 숫자를 높여갈 수 있는 만족도를 높여갈 수 있는 것들이 그런 시스템들 그런 데이터 기반의 정책 결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여기에 제가 설명드린 관련 자료는 여기 링크가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같이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요 근래 이제 빅데이터 승리와 과학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은 실제 이제 오바마가 그 2012년 롬니랑 오바마가 그 미국 대선을 했죠. 그걸 대선을 할 때 오바마가 빅데이터라는 즉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선거 전략을 짰습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은 아주 큰 가장 큰 성공 스토리가 되겠죠. 빅데이터 분석에 관련된 거기에 관련된 것을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 건데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좀 했다는 것은 철저하게 숫자 그러니까 기존의 선거 전략이 뭐 슬로건이라든가 감성 뭐 이렇게 아니면 감 이런 것들이 아닌 숫자에 의한 철저하게 데이터 중심으로 정책을 결정했다는 것. 어떻게 어떤 유권자를 공략하고 어느 지구에서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공략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했다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관련돼 가지고 제가 이제 그 아마 많은 분들도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하용호님 여기 이 하용호님이 이제 이 스타트업은 데이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라는 그런 저희가 이제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그 세미나에서 오바마 이 대선에 대한 것도 같이 언급하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 같이 한번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은 궁금하신 분들은 이 하영우님의 여기 스타트업은 빅데이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를 슬라이드 쉐어에서 검색해서 보시면은 정말 좋은 자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시간 나시면 다들 보시기 바라고요. 예, 여기에서 이제 하영우 님이 얘기했던 그 중에서 이제 오바마 얘기가 나오는데요. 맥케인이랑 오바마랑 2008년도 대선의 얘기인데요. 우선은 그 오바마랑 맥케인이랑 뭐 페이스북, 유튜브 이런 것들 비교했을 때 SNS 활동이라든가 그런 유저들이 엄청 오바마가 많죠. 그래서 이제 후원금은 되게 이제 미국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돈이겠죠. 그 후원금이 가장 중요한데요. 후원금을 봤었을 때 맥케인이랑 오바마는 후원금의 규모는 오바마가 656 밀리언 달러
뭐 6조 밀리언인가요? 하여간 6조 달러. 맥케인은 2조 달러. 3배 이상 많이 후원금을 거둬들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온라인 모금액이 가장 많았던 거죠. 실제 오프라인에서는 맥케인이랑 오바마랑 별 차이가 없었는데요. 온라인에서 압도적으로 이겼던 겁니다. 그렇게 이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선거 전략을 요런 애들이 짰습니다. 즉 스타크래프트 잘하게 생기고 또는 뭐 긱스라 그러죠. 거의 뭐 오타쿠 좀 하여간 그렇게 좀 이렇게 어디인가 짱 밖에서 뭐 그 일본 애니나 좋아할 것 같고 스타크래프트만 막 게임이나 몰두할 것 같은 그런 친구들을 데려다가 선거 전략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2012년 대선에서는 그 미디어 팀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선거 전략의 CTO로 해가지고 했었거든요. 그만큼 그 IT 부분 쪽에 데이터 분석 이런 쪽에 가장 큰 되게 아주 많은 포지션을 주었던 거죠. 이렇게 후드티 입고 다니는 애들이 이제 선거 전략을 짰는데 철저하게 이제 데이터 분석 기반으로 짰던 거죠. 우선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노출 대비 클릭을 얼마 하고 이메일로 사인업을 했고 모금액이 얼마가 되는지를 철저하게 분석해 가지고 어떤 게 가장 좋은 조합인가를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즉 우선 간단하게는 메인 화면에 사진을 어떻게 하고 버튼을 사인업으로 할지 아니면 뭐 조이너스로 할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테스트를 하기 시작한 거죠. 우선 실제적으로 이제 뭐 소규모 집단을 댕구해서 문구도 바꾸고 그림도 바꾸고 해서 다양한 조합으로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이제 어디가 모금이 가장 많이 일어났는지를 측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초기에 그렇게 이제 조그만 소집단을 기반으로 그렇게 데이터를 측정해 놓고 그것을 전체 집단으로 확장을 시켜서 했더니 기본적인 오리지널보다 40% 이상의 모금액이 넘었더라 라는 것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요거는 오바마의 그 빅데이터 선거 전략 중에 하나이고요. 단순인 하나이고요. 그거보다도 더 많은 부분을 빅데이터 기반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우선은 오바마는 이 책에서는 이제 아까 그런 하나의 케이스도 있지만 뭐 단순한 메시지라도 즉 이메일 메시지의 이메일 타이틀, 이메일 제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즉 뭐 오바마 그 각 집단별로 뭐 기독교나 아니면은 뭐 지금 무슬림이라고 많이 몰아갔잖아요. 네거티브 전략을 하기 위해서 롬니 쪽에서. 그런 것들은 무슬림이 아니다라는 걸 해야 될지 아니면 난 기독교다고 해야 될지 이런 문구 하나만 또 다 테스트하고 해가지고 가장 많이 긍정적으로 신호를 보내는 곳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마음에 움직이는 메시지를 이건 카피라이터에게 맡기거나 글쟁이들한테 맡기는데요. 그런 단순히 맡기는 게 아니라 이런 글들을 다양하게 뭐 20종류, 30종류 해가지고 메일을 보내보고 그 메일의 결과를 보고 데이터를 결정해서 실제적으로 가장 응답률이 좋고 그 유권자로 이렇게 설득이 만한 메시지를 많이 쓰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뭐 필요한 곳에서 데이터를 다 얻어서 할 수 있도록 뭐 모바일 선거 운동 사무소라든가 뭐 시스템 이름이 뭐더라? 뭐 내셔널리즘? 뭐 이런 것들 하여간 그런 아주 그러니까 내가 현재 위치에서 그 선거운동을 돕는 사람들 온라인으로 뭐 선거운동을 돕는 사람들이 내가 현재 지역에서 나와 같은 선거운동 하는 애들이 누구이고 내가 방문할 곳에 그 유권자의 정치적 성향이 어떻고 그리고 이 사람의 관심사는 뭐 의료보험인지 아니면은 뭐 이런 그 뭐 전쟁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련된 건지 이런 것들을 다 멘트하고 할 수 있고 직접적으로 할 수 있도록 뭐 필요한 걸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많은 곳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즉 데이터를 분석하고 다시 타겟팅하고 즉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쓴 용어들이 이제 마이크로 타겟팅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었거든요. 이제 오바마 쪽에서
세분화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는 의료 정책을, 이 사람한테는 경제 정책을, 이 사람한테는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아니면은 이 사람한테는 네가티브, 롬니에 대한 네가티브 전략을 할지, 뭐 이런 것들을 막 타겟팅해서 계속 그것을 하고, 계속 이제 그 선거운동원들이 잘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을 한 거죠. 그리고 선거운동은 바로바로 데이터를 입력해서 다시 피드백 받고, 그리고 마이크로 리스팅이라고 많이 또 명시를 하고 있어요. 즉 유권자의 목소리를 많이 듣는 거죠. 많이 듣는데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트위터 이런 SNS뿐만 아니라 실제 뭐 그 사람들이 무엇을 구매했고 그런 데이터까지로 같이 연동을 해가면서, 그리고 어느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엄청나게 수집을 한 거죠. 뭐 빅브러더 이런 논란도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정말 목소리를 많이 듣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계속 타겟팅한 그런 아주 빅데이터의 성공 전략, 성공 스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이런 빅데이터를 다루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번 정말 보면은 아, 나도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것들이 많이 들게 되더라고요. 예, 간단하게 이제 빅데이터 승리와 과학이라는 책에 대해서 같이 한번 봤고요. 그리고 오늘은 3회 못다한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우선은 저번 회의 리뷰는, 잠시만요. 저번에는 이제 뭐 협업 필터링과 알고리즘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했었고요. 그래서 뭐 이제 이런 위스키를 분류하는 방법에 대한 논문에 대해서 알아봤었습니다. 그래서 위스키를 뭐 이런 방식으로 이런 자카들을 이용해서 유사도를 측정하고, 그리고 이런 계층적 분리 방법, 계층적 군집을 이용해서 각 뭐 유사 그 위스키끼리 분류하고, 또는 이런 지역 기반으로 K-민스라는 것을 이용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 시뮬러리티와 디스턴스에 대해서 자카드 방법, 코사인 방법에 대해서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아기가 엄마 아빠 누구랑 더 닮았을까요? 라는 걸 측정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한번 비슷한 유사한 얘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계속 이제 반복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사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자카드, 코사인, 유클리디언, 그 유클리드 거리 이렇게 있고요. 뭐 피어슨 코릴레이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근데 세 가지 대해서만, 특성이 있는 세 가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 우선은 둘 다 이 세 가 알고리즘 모두 이제 뭐 거리를 구하는, 아니면 거리를 구하는 거고요. 자카드는 다음과 같이 상품과 상품 간의 거리, 그러니까 상품과 상품 간의 거리를 그런 그러니까 합집합분의 교집합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두 개의 집단 간에 얼마나 많이 교집합이 있냐, 그걸 가지고 유사도를 측정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두 개의 상품 간의 거리를 하는 방법은 유클리디언, 그 상품 간의 각도를 하는 것은 코사인. 이렇습니다. 예, 이거는 계속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그래서 자카드 같은 경우를 이렇게 한번 알아봤었고요. 이렇게 각각 전체 시청자 중에, 이렇게 전체 시청자 중에 공통된 시청자가 누구인지, 전체 시청자분의 공통 시청자 수를 통해서, 전체 시청자 중에 공통선을 통해서 이런 유사도를 측정하는 방식이 자카드 코피전시고요. 이 자카드 코피전시 방식은 뭐 비슷한, 거의 동일하게도 많이 얘기를 하지만 비슷한 이름으로 타나토미 타니모토 코피전시라고도 부르고 있어요. 약간 틀리긴 틀리는데요. 뭐 이제 그 단순하게 이렇게 뭐 전체 합집합분의 교집합을 하는 것들이 코사인인데, 똑같이 합집합분의 교집합인데 그거에 대해 뭐 조금의 이런 것들을 보정하기 위한 뭐 그런
좀 뭐죠? 그 제곱 뭐 이런 것들을 좀 루트를 씌운다든가 제곱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한 것들이 그 타니모토 방식이에요. 근데 거의 더 유사한 방식인데 약간의 쓰임새가 틀리는데 거의 뭐 타니모토나 작가들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코사인은 다음과 같이 상품 간의 코사인 상품 간의 각도, 거리를 나타내는 거고요. 예, 어, 예, 게임이 났고. 그래서 이제 저번 회에는 다음과 같이 저희 이제 가족인데요. 이 가족에서 저희 저번 주에도 얘기 드렸듯이 이 우리 아기 우리 아기가 누구와 더 닮았는지를 측정하는 것을 해봤었습니다. 우선은 이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겠죠.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데 데이터 수집은 다음과 같이 이제 유사도를 데이터 수집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람을 이제 뭐 이렇게 동안이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여기 이런 뭐 얼마나 많이 몰렸느냐 아니면 머리 크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로 한번 측정을 해봤었습니다. 보시면은 그래서 데이터의 정보를 이렇게 이제 여기 얼굴의 너비 그리고 얼굴의 높이 그리고 눈의 간격 입의 크기를 가지고 얼마나 유사한가를 측정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해 보면은 아빠는 얼굴 너비 얼굴이죠. 얼굴 너비 높이 입술 윤관이 요랬었고 엄마는 요랬고 애기는 요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누구와 더 비슷한가를 측정을 했었죠. 이렇게 간단하게 코딩을 해가지고 이렇게 코사인 시뮬러티를 측정을 했었습니다. 즉 코사인 방식은 각도로 하는 거기 때문에 벡터의 내적 값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각 벡터의 내적을 하기 위해서 그 A의 뭐 이런 이렇게 윈 이래 예 하여간 그렇게 해서 어제 이제 그때 측정을 했었는데 이렇게 유사도를 측정해 보니 엄마 아빠와 했을 때 엄마는 0.96의 유사도가 나왔고요. 아빠는 0.98이 나왔었습니다. 여기까지 저번 주에 했었죠. 그런데 이제 뭐 이걸 반은 유클리디언으로 유사도를 측정한다면 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클리디언은 보시다시피 거리죠. 거리를 구하는 공식은 일반적으로 뭐 피타고라스 정리 이렇게 한 것처럼 뭐 여기 x의 제곱 y의 제곱을 플러스 해가지고 루트를 씌우면은 요 거리가 나오죠. 뭐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클리디언. 그럼 이제 실제 요게 이제 수집한 데이터고요. 그래서 mom, dad, baby 해서 이렇게 저번에 이렇게 측정을 해가지고 결과를 찍어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유클리디언 이 철자가 너무 어려워요. 유클리디언이요. 유클리디언에 이제 똑같이 매개변수로 입력받고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아직 해보진 않아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유클리디언을 측정할 때는 벡터의 제곱 아까 했듯이 한번 제가 적어놓은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x의 제곱, y의 제곱 그러니까 유클리디언을 요 가져오도록 할게요. 포?
지금 보시면 이제 유클리디언은 쉽게 말해서 이제 여기에서 지금 이제 피타고라 정리 이런 것처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벡터 요거 그러니까 A가 있으면 A1, A2 있을 때 아니 그러니까 아이씨 다시요. A의 1 이제 Y축 먼저 보겠습니다. A1 상품 B를 할 때 B1 그러니까 A1 빼기 B1의 제곱 이제 X축으로 봤었을 때 X축 A1 빼기 B1 이거는 이제 네 제곱을 더해서 루트를 씌한 거죠. 이게 이제 2차원인데 3차원이라도 계속 그러니까 이 상품 A의 첫 번째 데이터와 상품 B의 첫 번째 데이터를 빼가지고 제곱한 거죠. 그런 식으로 구하면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즉 A라는 상품, B라는 상품에 대해서 하나의 벡터별로 이렇게 이게 아까 말했던 A1이죠. A1 빼기 A2에 이제 자바의 매스라는 그 클래스에 이 제곱승을 해라. 뭐 이렇게 썼고 아니면 두 개 곱하기 해도 되고요. 그런 값들을 다 더해준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지금 A 그래서 A의 1번과 B의 1번 근데 무슨 에러일까요? 에러가 계속 나네요. Change to length 배열이라 가지고 그냥 그거네요. 그리고 이제 배열이니까 네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유클리드한 거리를 구하는 공식인데요. 그럼 이걸로 한번 다시 측정을 해 볼게요. 똑같이요. 유클리디언으로 했으면 누가 더 잘 나올까요? 맞춰보세요. 맞히는 분에게는 제가 내일 커피를 하나 쏘겠습니다. 봅시다. 요거예요. 아빠. 네. 라크님은 누구가 될 것 같나요? 지금 코사인 방식으로는 아빠가 더 유사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유클리디언에서는 두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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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아빠네요. 유클리드는 값이 또, 이거 좀 달라야지 좀 이렇게 좀 뭐가 좋은 건데, 이거. 이게 코사인. 이게 좀 다르고 그래야지 뭔가. 아무튼 커피. 아! 여기, 잠시만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끝이. 여기 코사인, 메저 코사인이잖아요. 이 카피 실수했어요. 함수 복사 안 됐습니다. 예, 예. 이라. 이거. 언제요? 함수 복사는, 예, 그걸 보고, 그런 거예요? 영리하신데. 그러면 두구두구두구 하겠습니다.
이거 뭐 하여간 우선은 아빠가 낳는데 차가 훨씬 크네요. 우선은. 근데 1에 가깝진 않네요. 이거는 거리니까 피타고라 정리 거리니까 이제 그렇게 나오지 않네요. 그러면 거리로 이렇게 1에 네. 여기 하여간 이거 우선 코사인은 되게 좀 그래도 유사하게 나왔는데 마음은 완전히 틀리게 나왔네요.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걸 좀 알 수 있게 되었고요. 그렇네요. 숲지기님 예리하신데요. 엄마가 맞네요. 이 엄마가 예리하시네요. 맞습니다. 코사인은 그러니까 시밀러리티는 클수록 거리는 가까울수록 유사한 거죠. 너무 예리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니까 그럼 유클리디언이라 나오네요.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누구랑 더 똑같을까요? 이렇게 했었는데 유클리디언은 여기가 83, 여기가 85, 163. 왜 그런지 한번 뜯어보기는 해야 되긴 할 거겠지만 이렇게 우선 데이터가 나왔어요. 어떤 알고리즘을 쓰냐에 따라서 유사도를 측정하는 게 많이 틀려지네요. 그렇죠. 우선은 제가 그냥 얼핏 생각하기로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서 코사인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렇게 각도잖아요. 코사인 유사도 받는 방식은. 그러니까 이런 비율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얘기를 보면은 여기 이 우리 얘기를 보면은 여기 이 얼굴 너비랑 얼굴 너비가 더 커요. 높이가 더 크고 근데 저도 얼굴 너비가 크고 높이가 적어요.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값은 차이는 많이 나지만 값은 엄마랑 이렇게 더 가까이 있어요. 그렇죠? 가까이 있지만 실제 비율적인 면 얼굴은 비율이잖아요. 그리고 각도를 어떻게 잡느냐 사진의 각도에 따라 틀릴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거리는 거리는 이렇게 가까이에 있지만 실제적인 비율 91과 59는 이렇게 더 크고 아빠도 얼굴 너비가 높이보다 크다. 이런 특성들이 더 제가 유사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코사인에서는 나와 똑같다. 유클리디언에서 엄마와 똑같다. 이거는 코사인이 되고 이거는 유클리디언 거리로 유사도가 똑같이 나왔던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비슷한 사람을 찾을 때 어떤 거를 써야 될까요? 추천 쪽에서는 제 생각에는 이런 얼굴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비슷하다 생각. 얼굴이 너비랑 원인가요? 원? 아, 원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이 얼굴의 높이를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만 쟀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실제 저도 보면은 얼굴 높이로 하면은 이만큼이니까 높이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계란형인 거죠. 이렇게 원형. 근데 이제 눈썹부부터 했거든요. 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지금 여기 화살표 보이죠? 이 우리 애기. 우리 애기를 기반으로 요 스케일대로 측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좀 이제 와이퍼가 좀 더 이렇게 길쭉한형이다 볼 수 있고 저는 좀 계란형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알아본 것처럼 유클리디언이랑 코사인으로 봤었을 때 이렇게 어떤 알고리즘을 쓸 것인가는 우선은 일차적인 뭐 주관적이라도 이게 그러니까 비율이 더 잘 맞아야 된다 또는 크게 더 맞아야 된다 이런 것들은 잘 그 서비스의 특성을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추천을 하기 위한. 안녕하세요 스마일2X님. 네 감사합니다. 제 와이프입니다. 아,
오늘 지금 우리 애기와 함께 누가 더 유사한가를 지금 찾아봤고요. 예,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미인이시면은 별풍선 하나 쏴주세요. 크크. 예. 예. 그럼 이제 유클리디언 방식과 코사인 시뮬러티 방식으로 이제 했었고요. 이제 오늘 반가웠습니다. 아, 오늘 혹시 면접 보신 분이세요? 아, 제, 제 방송을 보는 그 1000만 분의 1 유저, 이게 되네요. 예, 하여간, 뭐, 이거 몸도 안 좋으신데 지금, 근데 이렇게 들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예, 먼 길 오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 우선 그럼 계속 진행할게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 것도 많이 인연이긴 하네요. 예, 그래서 이제 계속 연장선상으로 계속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만약 이런 사진으로 유사도를 측정한다면, 우리 아까 측정하는 측정 지표는 다음과 같이 그 얼굴에서 이 얼굴의 폭, 눈썹도의 길이 요런 네 가지 팩터로서 이제 누구랑 더 유사한지를 이제 측정을 하고 본다면은 근데 이런 사진을 가지고 했다고 하면은 좀 어렵죠. 보시면 이제 여기 자간 이런 것들은 되게 크기가 크고 크기가 되게 작기 때문에 즉 스케일은 이렇게 사진을 어디서 찍었냐에 따라서 원근이 많이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스케일 그러니까 즉 이 비율에 의해서 본다고 하면은 아까 한번 설명드렸듯이 코사인 방식을 쓰는 게 맞고 만일 실제 사이즈 거리로 한다면 유클리디언 쓴 걸 방식이 맞을 거라고 봅니다. 예. 아까 설명 다 들었기 때문에 패스할게요. 그러면 이제 좀 더 이제 또 계속적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그럼 나사를 분류해 보도록 할게요. 나사를 분류할 때 우선은 분류하기에 앞서서 뭐 이런 분류 알고리즘을 쓰기에 앞서서 이제 어떤 유사도 알고리즘을 쓸 것인가라는 것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우선은 그게 앞서서 나사를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부터 우선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즉, 뭐 크기 중심으로 분류를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뭐 못의 길이 또는 몸 머리의 크기, 못의 원통 지름 등과 같은 것들을 데이터로 측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즉 이런 그 못의 길이 이런 것들 측정하면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못의 길이, 뭐 못 머리의 길이 아니면은 여기 원통의 파이프의 그 뭐나 지름 등을 이제 데이터를 측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요렇게요. 그래서 A 못은 100mm다. B 못은 A 못의 길이는 100mm고 10cm 그리고 5cm 몸머리 키는 5mm B못 그리고 원통 지름은 3mm 이렇게 돼 있고 B못은 이렇게 있었다 라는 것을 요런 실제 이제 크기를 기반으로 이제 분류를 한다 라고 한다면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코사인과 유클리디언 유사도 그러니까 유클리디언은 디스턴스죠. 코사인은 시밀러리티하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어떤 알고리즘을 선택을 해야 될까요? 아마도 이런 코사인 방식으로 한다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그 코사인은 각도 즉 그러니까 되게 유사한 형태를 유사하게 나올 겁니다. 아마 아까 다음과 같은 정보를 코사인으로 분류를 한다면은 요렇게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율, 요 원통의 비율, 그러니까 심의 비율, 요 비리가 유사한 것들. 그러니까 얘, 뭐 길이가 좀 대비하죠. 그러니까 뭐 요런 것들 그리고 이게 똑같은 스케일로 작아지는 것들 그런 거 위주로 이렇게 같이 분류가 될 겁니다. 거고요. 만약 유클리디어 디스턴스를 한다면은 실제 거리이기 때문에 아까 여기 잘 나와 있네요. 아마 이 코사인 시뮬러티로 한다면은 이렇게
요런 식이 아마 분류가 될 가망성이 많아요. 이걸 한 분류 이렇게 분류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한다면은 각 길이가 이렇게 유사한 것들, 길이가 이런 것들끼리 가치가 아마 분류가 될 겁니다. 요런 식으로 같이 분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를 선택하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많이 기능 중심으로 분류한다. 그러면은 못의 용도, 뭐 못의 머리 형태, 못의 크기 이런 데이터를 수집해 가지고 분류를 할 수가 있겠죠. 못의 용도라 그러면은 뭐 콘크리트 못이냐, 아니면 나무에 박는 스크류냐, 아니면은 뭐 이렇게 농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이런 그냥 나사형 못이라든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몸 머리가 뭐 육각이냐 아니면 십자냐 일자 이런 것들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기준으로 하면은 A라는 못에는 뭐 콘크리트이며 십자 그 몸머리가 십자로 이렇게 박는 거고, 못의 사이즈는 3mm다. 그리고 B 못은 나무 스크류고 십자고 2mm다. 이런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을 해가지고 이제 뭐 그 A 못과 B 못의 유사도를 측정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이런 그 실제 원소, 그러니까 뭐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닌 것들은 이전에 한번 설명드린 자카드라든가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즉 이 우선 요 항목의 요 벡터 차원에서, 그러니까 A라는 그 못, 그러니까 아이템이죠. 아이템의 벡터 값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차원이 1차원, 2차원, 3차원이 있을 거고요. B라는 목은 이렇게 똑같이 3차원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선은 못의 용도는 콘크리트와 나무 못이라고 할 때면은 그러니까 합집합, 콘크리트 하나, 나무 하나, 두 개가 되죠. 그 다음에 교집합은 없으니까 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원에서는 이런 것들은 이제 아마 자카드 방식으로 해야겠죠. 자카드 방식은 똑같이 두 번째는 두 개의 합집합 원소는 십자로 합집합은 1이고 교집합도 1이기 때문에 유사도는 1이 되고요. 이거는 이제 크기가 밀리잖아요. 이런 것들은 거리로 구하는 게 좋겠죠. 유클리디언 거리를 이용해 가지고 뭐 3 빼기 2의 뭐 제곱에 루트를 한 뭐 1이라는 값이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1차원 벡터의 1차원의 유사도는 0이고 2차원의 그러니까 1차원의 1차원 여기죠. 유사도는 0, 2차원의 유사도는 1, 3차원의 유사도는 1. 이렇게 됐으니까 요거를 다 더해서 하면은 유사도가 2가 나오죠. 그 다음에 3개의 그러니까 차원 디멘션 분해하면 3분의 1에서 이 두 A와 B와 간의 유사도는 0.3분의 2, 0.666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A와 C가 될 수도 있고 A가 D가 될 수도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뭐 하나의 유사도만이 아닌 각 그 벡터의 특성에 맞춰 가지고 뭐 자카드 방식으로 유사도를 측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 뭐 유클리디안 방식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더해서 또 만일 여기에서 이 콘크리트와 나무가 분류 기준에 되게 가중치가 높거나 되게 중요도가 높다 그러면은 여기다 가중치를 뭐 10을 곱하고 1을 곱하고 12분의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는 것들은 각각의 이렇게 유사도라든가 이런 걸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나사의 분류는 뭐 크기 중심으로 하건 용도 중심으로 하건 어떠한 데이터를 쓰고 어떠한 알고리즘을 쓰냐, 그 특성을 자기가 어떠한 그걸 잘 인지를 하고 있다면은 그런 것들을 뭐 분류도 다양하게 분류를 해가지고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겠죠. 일반 나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제가 많이 여러분이 지금 듣는 방송부 뭐 라크, 습지기, 스마일 2X님 요렇게 이 분들이 무엇을 좋아할지를 이 사람들의 이제 특성을 안다면은 뭐 나이라든가 또는 뭐 관심사, 취미가 안다면은 내일부터 어떠한 이 분류군은 어떤 걸 좋아할지 이렇게 얼마나 유사한지를 또 알아낼 수가 있겠죠.
제 말이 좀 계속 꼬이네요. 예,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스마일2EX님은 뭐 이렇게 이후에 들어와가지고 좀 이렇게 잘 애매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그 리플레이 방송을 보시면은 이해가 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유사도 관점에 대해서 그 지난 3화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한 오늘 3화 못다한 이야기를 좀 오늘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유사도 이야기를 했고요. 예, 그래서 오늘 3화 못다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예, 오늘 방송은 아마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다들? 예, 혹시 궁금한 거 없으시면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고요. 다음에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뭐 아프리카 게시판이나 아니면 제 블로그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깊은 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마일2x님은 면접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have a nice night 되십시오. 감사합니다.